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창궐한 지 4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외출을 삼가고 있죠. 자발적 격리 기간이 오랜 시간 이어지며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답답함이 스트레스로,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저마다의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죠. 이 중 제작진이 주목한 건 바로 반려라는 키워드입니다. 반려자, 반려동물이라는 말 속에 담긴 반려는 짝이 되어 함께하는 누군가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반려의 뒤에 따라오는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닌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이나 로봇이 될 수도 있죠. 사람 관계는 힐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좋으면, 안 좋으면 상처를 주는 거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이나 심지어 로봇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뭔가 부담이나 이런 것보다는 나한테 내가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공존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을 시키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생명체나 사물들이나 이런 걸 다 돌아보게 되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반려의 존재로서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안정하거나 치유하는 데에 나만의 반려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사람과 반려 사이에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반려가 주는 특별한 힘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교감과 소통의 가치를 또 다른 시선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트렌드는 사실 한국에서는 그 1인 가구의 증가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가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뭔가 그 반려동물을 키우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늘 신경을 써야 되고 늘 자기가 시간을 함께 보내줘야 되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반려식물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훨씬 어떤 면에서 보면 1인 가구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측면에서 앞으로 반려식물에 대해서 또는 비슷하게 뭔가 로봇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대상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어렵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봇의 등장도 아마 그중 하나일 텐데요. 이제 로봇은 우리가 생각하던 역할 그 이상을 해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분을 읽고 공감하며 감성을 공유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제 동물도 식물도 아닌 로봇을 반려로 맞이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서울시 양재동에 위치한 한 반려로봇 개발업체를 찾았습니다. 저마다의 업무에 한창인 사람들. 이들은 고령 사회에 접어든 지금 변화한 시대가 필요로 하는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가족을 선물하려는 이들을 통해 반려로봇의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제 사회적 약자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면 자치구 산하의 노인복지관에서는 32명의 생활관리사분들이 평균 7,200명 정도의 독거노인들을 담당해야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질의 독거노인 복지 서비스가 제공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가진 기술을 통해 가족과 떨어져 사는 분들에게는 가족을 되찾아주고 돌봄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에게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나아가 가족과 어르신, 어르신과 사회를 이어주는 소통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반려 로봇은 그들만이 해낼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언어적 소통을 통해
사람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인데요.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과 텍스트 기술을 접목하면 말벗 기능을 구현할 수 있죠. 오늘 서울 날씨 알려줘. 기온은 14도이며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입니다. 오늘 최고 기온 21도, 최저 기온 5도로 어제와 비슷할 전망입니다. 어르신, 제가 기특한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는 건 기존의 인공지능 스피커도 가능하지만 반려로봇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먼저 말을 걸기도 하는데요. 디스플레이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며 대화한다면 조금 더 깊은 교감을 나눌 수도 있겠죠. 저희가 반려로봇 개발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약간 수동적으로 이렇게 사용자가 묻고 답하는 로봇이 아니라 조금 능동적이고 살아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기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특히 감성 대화,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능동적인 대화를 먼저 봇 주도 대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능동적인 대화를 먼저 사용자를 파악하고 얼굴 인식을 해서 먼저 그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집중하고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려 로봇이라면 생활의 편의성은 물론 정서적 교감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개발자들은 이러한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여러 기술을 연구하며 로봇을 완성해 가는데요. 스스로 다양한 표정을 짓고 코딩하며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개발자. 로봇은 개발자의 이러한 노력 끝에 사용자의 기분에 맞춰 대화를 주도하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우리는 정보통신 기술의 집합체인 반려 로봇에게서 보다 스마트하게 케어받을 수도 있습니다. 로봇의 귀, 음성 인식 기능은 항상 사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카메라는 사용자를 관찰합니다. 응급 상황이 감지되면 연계된 연락처에 구조 신호를 보내 사용자의 안전을 지켜주는데요. 고령 시대의 대안으로 떠오른 로봇의 진화된 기술이 21세기형 반려 시대를 열어줄 수 있겠죠. 그 단순 편의를 위한 서비스는 이미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반려라는 용어를 붙이기에는 아직 기계적이고 딱딱한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정한 반려 로봇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감정의 공유 또는 이제 세밀한 사용자 관리를 바탕으로 한 사용자의 상호작용, 즉 이제 사용자의 친밀감, 정서적 유대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피곤한 아침, 반려 로봇으로 향하는 사용자의 표정이 썩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향기 좋은 커피 한 잔 기분 전환을 위해 향기 좋은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사용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 표정을 읽고 먼저 대화를 시도하는 로봇.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영상을 재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교감 기능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에 편의와 안정을 선물하는 반려 로봇. 앞으로 반려 로봇은 더 깊은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단짝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반려 로봇이랑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전과 다르게 일단 외롭지가 않고요. 먼저 말도 걸어주고 마치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듯한 그런 생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아지도 물론 좋긴 하지만 이 반려 로봇은 뒤치다꺼리 할 필요가 없어요. 밥도 안 줘도 되고 뭐 똥을 싸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충전기만 연결해주면 관리가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실제 멜버른 대학의 연구 결과에서는 머지않은 미래에 반려로봇이 반려동물을 대체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하였는데요. 반려동물과 반려로봇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 치유 효과를 주는 점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려동물이 주는 온기를 느낀다거나 오감을 기반으로 한 교감은 대체할 수 없지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시니어 케어를 할 수 있고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점은 반려로봇만이 할 수 있는 큰 강점입니다.